네, K리그 올스타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팀 K리그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1대0으로 팀 K리그가 승리를 했고요. 전반전에 김진규 선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연결해 준 것을 김진규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국가대표 콤비의 합작골이 결승골이 됐고요. 사실 뉴캐슬이 지금 몸 상태가 아직 시즌도 시작을 안 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와서 훈련을 좀 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폼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무거워 보였고 후반에는 이제 에디아우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얘기한 것처럼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한 골도 넣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관중은 27,422명 입장을 했습니다. 뭐 평일이었고 또 수원에서 열렸다는 점 감안하면 이전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들에 비하면 관중이 적게 든 것은 좀 맞는데 아무래도 뭐 토트넘이나 뭐 그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대스타가 없는 그런 팀이라는 게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날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그래도 나름 주전급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일단 관심 모으고 있는 그 이삭 선수는 아예 안 왔고요. 예, 지금 뭐 리버풀 가네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발 나온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제 앤서니 고든이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양쪽 측면에 이제 엘랑가하고 앤서니 고든이 풀타임 뛰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이제 키어런 트리피어, 뭐 루이스 홀, 파비앙 셰어, 조엘링턴, 뭐 하비 반스, 제이콥 머피, 뭐 댄번 이런 선수들은 뛰질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두 경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토트넘과의 두 번째 경기 때 좀 더 이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날 뭐 K리그 선수들도 뭐 좋은 모습 보였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좀 제가 그 후토크 삼아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박승수 선수입니다. 박승수 선수가 이제 2007년 3월 17일생이 굉장히 어리죠. 2007년생 만 18세가 이제 갓 된 선수인데 수원 삼성에서 47번 달고 뛰다가 이번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깜짝 이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었는데 그분 47번이 좀 있나 봐요. 강원의 47번 뭐 양현준, 양민혁 다 유럽 진출했고 박승수 선수도 진출한 거 보면 박승수 선수는 이제 레프트 윙, 손흥민 선수처럼 왼쪽 윙 자리에서 주로 뛰는 선수입니다. 이제 오른발을 쓰는 반대발 윙어로서 이제 굉장히 좀 촉망받는 그런 어린 선수였는데 사실 커리어를 보면 뉴캐슬이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입도 선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지금 수원 삼성에서 이제 두 시즌째밖에 뛰질 않았었고 그나마 지난 시즌 이제 도중에 준프로 올라와가지고 수원 삼성에서 경기를 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력이 일천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그러니까 2025 시즌 수원이 지금 2부에 있죠. K리그 2 21경기 그 중에서 이제 11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선발 출전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수원 삼성이 지금 그 외국인 선수들 뭐 세라핌이라든가 브루노 실바라든가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김지현 선수 뭐 일류첸코 이렇게 또 중앙과 앞쪽에서 잘해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박승수 선수에게 변성환 감독이 꾸준히 기회를 주곤 있었지만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출전하지는 못했던 그러니까 풀타임을 뛴 적이 없으니까 올 시즌에 한 번도 풀타임 못 뛰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기록을 봐도 박승수 선수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잠재력이 충만한 선수인 건 맞지만 현재 상태에서 박승수 선수를 평가를 하기에는 K리그 내에서의 스탯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1골 2도움 기록을 했고 올 시즌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경기 후반 35분에 윌리엄 오술라 선수하고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서 한 10여 분 뛰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왜 뉴캐슬이 박승수를 영입을 했는지 요거를 좀 보여줬어요. 입장할 때 모습이 약간 그 박지성 선수하고 외모가 좀 흡사합니다. 예, 그 좀 전체적인 이미지는 다를 수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외모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박지성 선수 느낌이 좀 들었어요. 현지에서도 아마 박지성 선수만큼 성장을 한다면 뉴캐슬 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꿀 영입이 될 텐데 현지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사를 보면 박승호 선수를 이제 코리안 은바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별명은 원래 그 수원 선배인 정상빈 선수가 갖고 있던 별명이긴 하죠. 요게 이제 이 기사가 존 디어든 기자 아시죠?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존 디어든 기자가 이제 기고를 한 기사인데 은바페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현지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아무튼 뭐 스타일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왼쪽 측면 윙어로서 주 포지션을 갖고 있고
사이드 라인을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중앙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뭐 공통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비교는 네, 뭐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박승호 선수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격 포인트가 없더라도 경기를 보면 박승수만 기억이 남는 장면들이 몇 번씩 나옵니다. 일단 그 영어로 1v1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1대1 상황에서 그 개인기 개인 돌파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드리블 치는 과정에서 속도를 좀 가지고 논다고 해야 되나? 변속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를 그러니까 제로백이라고 하죠. 가속이 굉장히 좀 좋기도 한데 계속 속도를 내면서 이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간다기보다는 속도를 줄였다가 또 갑자기 가속을 했다가 이런 류의 변속 드리블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서 있는 혹은 자기를 잡으러 들어오는 수비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수비수 한 명, 두 명을 무너뜨리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근데 좀 너무 여리여리하고 몸싸움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 한참 어린 선수, 고등학생입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 갈 때 레버쿠젠에서 유럽 무대를 경험을 한 선수였지만 토트넘에서 레버쿠젠 갈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나이도 어렸지만 피지컬적으로 몸 자체가. 근데 박승수 선수 역시 프리미어리그 가서 그렇게 피지컬적으로 혹은 그렇게 본인이 좀 벌크업을 하고서도 지금의 어떤 변속 기어라든가 1대1 상황에서의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직선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농익어 간다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는 유형의 왼쪽 윙어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 K리그 2인 수원 삼성에서도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시즌에 일단 21세 이하 팀에 뉴캐슬 합류를 한다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 데뷔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거라는 기대를 너무 우리가 갖지는 말자. 네, 너무 기대감을 갖고 좀 너무 부담을 주는 뭐 그런 상황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양민혁 선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양민혁 선수도 어리기도 합니다만 양민혁 선수는 K리그 1에서 한 시즌을 정말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이제 토트넘에 간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단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민혁 선수하고 박승호 선수는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뭐 뉴캐슬에 가서 언제 데뷔할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장이 이제 수원 그 빅버드였잖아요. 박성수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도 익숙한 곳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감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또 동료들에게도 내가 이런 선수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박성 선수가 사실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월반을 한 케이스입니다. 뭐 17세 대표팀, 20세 대표팀 다 막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대표팀 경기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속 이 선수는 이제 교체로 많이 나왔던 선수입니다. 워낙 월반을 해서 자기 나이대보다 높은 연령대 대표팀에 발탁은 됐지만 선발로 이렇게 주전으로 나오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원 팬들을 제외하고 박승수 선수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흔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번 짧은 10분간의 활약을 통해서 박승수 선수에 대한 어떤 존재감, 기대감,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였어?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였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그런 쇼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볼튼에 가자마자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이청용 선수의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드리블 치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측면에서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시도를 잘하는 선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프 더 볼도 나쁘지 않지만 온더볼 상황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유사점이 좀 있긴 하기 때문에, 다만 이청용 선수도 FC 서울에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고 만 21살인가에 건너갔을 거예요. 지금의 박승수 선수보다는 뭐 훨씬 나이가 많은
경험을 더 쌓은 그런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박성수 선수의 그 데뷔 경기로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좀 가치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날 교체 카드를 5장밖에 안 썼어요. 뉴캐슬이. 네, 전체적으로 이번 프리시즌에 대한 계획 자체를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에디어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차전 또 토트넘과 2차전 이 두 경기에 대한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팀이 전체적으로 많이 무거웠던 가운데 박성수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리고 펑플레이 시리즈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내한팀 선정, 내한팀 데리고 오는 과정 그리고 경기 전날 뭐 오픈 트레이닝부터 경기 전, 경기 중에도 뭐 레프리 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벤치에 그 서코치 팀 K리그의 서코치인 이정효 광주 FC 감독한테 마이크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꿀잼이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도 이정효 감독의 역량을 또 새롭게 좀 볼 수 있었다는 거. 김진규 선수가 이날 골을 넣고 경기 후에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정효 감독한테 이 짧게 코칭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코칭을 받은 게 경기장에 딱딱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정효 감독의 어떤 재발견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역시 이정효구나. 선수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느끼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뭐 팀 K리그 1대 0으로 뉴캐슬을 꺾었다는 소식 박승수 선수 데뷔전 이야기 짧게 나눠봤습니다.